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연면 시비, 비료를 이제 뿌릴 때 잎에다가 뿌려주는 거를 연면 시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액체 비료를, 그러니까 비료를 그냥 물에 녹여갖고 해도 돼요. 그냥 액체 비료를 식물의 잎에 비료를 공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그 땅바닥에 이제 뭐 물이 많거나 그 뿌리에 이제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멸칭 재배,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그 비닐로 덮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약을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토양 시비가 지금 힘든 경우죠. 자, 그때는 나무 잎에다가 직접적으로 시비를 해주는 거를, 비료를 뿌려주는, 공급해주는 거를 연면 시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거는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 이제 풀을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하는 거를 제초제라고 하죠. 잡초 제거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벼나 벼의 그 논에다가 제초제를 뿌릴 때 보면은 벼는 전혀 이상이 없죠. 근데 그 잡초에게만 이제 그 영향을 주는 농약이 있어요. 그거를 제초제라고 하는데 엄청 그게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유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뤄야 된다, 이 소리죠, 지금. 그리고 이제 파종, 씨앗을 뿌리고 복토를 깊게 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제초제도 뿌리죠.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은 복토를 깊게 해서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선택 시기와 사용량을 적절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약, 비료, 이거 혼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멀치, 시험에 또 많이 나오죠. 멀치, 덮어주는 거죠, 땅바닥을. 그 다음에 배토, 배토는 이랑 사이의 흙을 작물 포기 밑으로 긁어서 모아주는 거를 배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도복을 또 예방하는 거죠. 도복을 예방하는 차원의 흙을 모아가지고 작물 밑에다가 모아서 쌓아 놓는 거를 배토. 토입은 흙을 집어 넣어주는 거죠. 객토하고 조금 비슷하죠. 토입은 이랑 사이에 흙을 잘게 부셔가지고 작물 포기 사이에다가 뿌려주는 거, 넣어주는 거 또는 뿌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밥은 눌러주는 거죠. 웃자람 예방, 서리발 방지를 위해서 작물을 밟아주는 것. 특히 이제 보리밟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롤러 있죠. 테니스장에 가보면 롤러, 그런 걸로 그냥 막 밟아버리더라고요.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밥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 멀치, 배토, 토입, 다밥 상당히 많이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엄청 중요한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식물 호르몬. 자, 개화 호르몬에는 플로리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놓고 그냥 이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장 호르몬에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이 세 가지. 시험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것들이더라고요. 다 밝은 촉진제, 뿌리를 빨리 나오게 하는 촉진제다 해가지고 옥신. 자, 지베렐린은 휴면 타파죠. 대표적인 게 휴면 타파. 로제트 현상 타파. 그 다음 시토키닌은 발화 촉진제. 발화 촉진제죠. 이거는 밝은 촉진제, 발화 촉진제 해가지고 발화 촉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억제 호르몬에는 이제 에틸렌, 무생무치 많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에틸렌은. 그러니까 이 에틸렌에서 이거죠. 이거 아스파라거스는 육질 강화, 육질 연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육질 연화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잘못 연결된 거 해가지고. 가지는 2층 형성, 토마토는 엽록소 분해 촉진, 상추는 갈색 반점 생성 해가지고 에틸렌의 효과입니다. 아까 아브시스산은 휴면 유도 그랬죠. 휴면 유도. 휴면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거의 시험에 뭐 나오지도 않고 잘 설명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CCC MH30 이거는. 이것들도 지금 휴면 유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수확 적기 판정. 언제쯤 과실을 수확을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이제 뭐 쉬운 게
착색이죠. 익었다, 덜 익었다, 이거를 색깔로 이제 많이 판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이 만개한 후에 일수를 판정해 가지고 며칠 지났다, 이걸로 이제 수확 적기다 판정하는 방법이죠. 당산비라는 말 들어봤죠. 당도와 산, 함량에 의한 판정, 그거를 당산비에 의한 판정. 그러니까 당산비가 뭐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거는 언급이 안 돼 있고, 이런 걸로 수확 적기를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 반응,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오드 반응에 의한 판정도 있고, 호흡량에 의한 판정. 호흡량이 측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판정으로 과실 수확 적기를 판정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법, 저장할 때 어떻게 해서 뭘 처리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오랫동안 저장을 하느냐. 이 건조와 예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냉, 식힌다 이거죠. 과실을 식혀가지고 건조한 곳에서 서늘한 곳에 예냉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이 오래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 방열. 그러니까 이제 수확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저장이 우수하다. 큐어링, 이것도 종종 많이 나와요. 큐어링, 상처. 감자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미로 수확하다 보면은, 뭐 기계로 수확하다 보면은, 자, 감자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내게 되죠. 그 상처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상처 부위를 미리 치료하는 작업.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시골에서 고구마 수확할 때 보면 이제 호미로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미 그 날에 걸려가지고 고구마가 상처를 입죠.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전에는 뭐 이런 병원균 침투하지 못하도록 상처 부위를 치료를 하는 뭐 큐어링을 안 했기 때문에 썩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큐어링이라는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한다 이거죠. 여기 이제 예냉과 예건이 있죠. 예냉, 예건. 그리고 이제 발화 억제 처리. 발화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저작물 처리 방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예 작물의 과수의 분류, 이제 이것은 지난번에 다 했던 거죠. 씨방이 발육한 거를 진과 그랬죠. 진과. 그렇죠. 꽃바퀴 피층이 발달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나, 위가라고 했죠. 씨방과 꽃바퀴 이게 함께 발육하면은 위가, 헌열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인과류가 뭐냐, 준인과류가 뭐냐, 장과류, 핵과류, 각과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참열매, 헌열매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씨방과 함께 꽃바퀴, 그러니까 씨방과 꽃바퀴 피층이 발달하여, 씨방이 발달하여, 이게 이제 뭐냐, 이런 소리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꽃바퀴 피층이 발달하여 과실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인과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다음 중 인과류에 해당되는 과실은 해가지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과와 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핵과류, 각과류는 뭐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은, 준인과류, 장과류 이거는 좀 많이 이제 혼동이 오더라고요. 성, 무, 포, 딸 해가지고 저는 암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목류는 이제 얘기했죠. 관목류는 나무, 교목류는 이렇게 나무가 이제 땅 속에서 나올 때 이게 한 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뻗쳐가지고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를, 이거를 교목류라고 하고, 관목류는 땅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관목류라고 합니다. 관목성 온대가수 해가지고 나무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그 다음에 동골성 온대가수, 상록가수, 그 다음에 아열대, 열대. 열대는 뭐 동남아 지역의 태국이나 뭐 이런데 필리핀에 가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과수의 식재 방법, 심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뭐 식재 시기는 11월 초순에서 4월 말까지가 가장 적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식재를 하는지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기를 복대라고 하죠. 복대. 그러니까 사과에서는 뭐 부사나 홍옥 같은 경우는 봉지 씌우기를 요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영광인가 무슨 연광인가 무슨 사과는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 봉지 씌우기 안 하면은 수확이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지 씌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봉지를 또 벗겨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씌우는 작업도 하고 벗겨주는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 손으로 했지만 요즘 또 기계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참 신기해요. 자, 이거는 이제 봉지 씌우기의 이유는 병충해를 방지하는 거, 착색 증진, 열과 방지, 습기 조절, 뭐 이런 거는 이유죠. 어떻게, 왜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를 무대 재배, 이것도 이제 무대 재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봉지 씌우기를 하는 재배 방법은 복대 재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수의 결과지, 몇 년생 결과지에서 열매가 열리느냐, 지금 이겁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3년생 가지 사과배. 자, 1년생 가지에서 과실이 열리는 품목은 뭐냐? 감귤,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이제 가수원의 그 바닥이죠. 가수원 땅바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청경법. 아예 풀을 아예 다 베버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풀을 완전 제거해버렸다 이거죠. 청경법. 그 다음에 초생법. 풀을 길러서. 그 다음에 부초법. 풀을 잘라가지고 깔아버리는 거죠. 땅바닥에다 깔아놓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경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양분 경험이 없다.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이제 풀이 없잖아요. 다음에 병충해 잠복 장소도 없다. 그러니까 토양 관리가 쉽고 노동력이 절감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근데 이제 단점은 토양 유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지온이 수준 이제 증발 때문에 조금 낮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 풀을 키워서 관리하는 방법을 초생법. 이제 이거는 양분 경쟁을 하겠죠. 풀하고 나무가. 그리고 이제 단점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초법. 부초법은 이제 풀을 베 가지고 풀로 덮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이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뭐 이 풀을 덮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멀칭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채소의 분류는 엽경채류, 이미 다 했던 거죠. 엽채류, 경채류, 화채류, 임경채류, 비닐줄기라고도 하죠. 임경채류. 그냥 뿌리가 이제 곱게 내려가서 채소가 되는 거를 무, 당근, 직근, 괴근은 덩이뿌리, 괴경, 덩이줄기.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죠. 덩이뿌리, 덩이줄기, 뿌리, 줄기, 비닐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라디올더스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긴 나오던데 참 외우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과채류에 이제 콩과 박과 가지과 뭐 또 시험에 나왔었죠. 구회 시험에서도. 왜 감자가 또 그쪽에 들어갔는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감자가 가지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감고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죠. 그 다음에 원예 작물의 생육 조절해가지고 전지, 전정.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적심, 순자르기, 정례, 적아, 적엽, 봉지수기, 이걸 복대라고 했죠. 그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적과라는 게 있는데 그 과실을 골라주는 거죠. 적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성 식물과 타식성 식물은 이미 다 얘기했죠. 자식성 같은 경우는 암술과 수술이 같이 양성화라고도 하죠. 하나의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경우. 이제 그게 양성화가 거기서 이제 그 수정이 되면은 뭐죠? 자식성이 되고, 거기서 수정이 안 되면은 이제 뭐죠? 다른 나무, 다른 꽃하고 이제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타식성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성 식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이 있죠. 곡류, 콩류, 채소류, 과수류, 기타 해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같은 식물체에서 정세포, 난세포, 그러니까
수술과 암술이 수정하는 것을 자가수정 또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개체에서 암술과 수술이 수정하는 것을 타가수정, 타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성 식물에는 이와 같이 있고 타식성 식물에는 뭐가 있느냐. 자웅이주 있죠. 자웅이주는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 있죠. 암나무, 순나무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되죠. 자웅동주. 자웅동주인데도 타식성이 되는 경우가 이제 오이, 호두, 딸기, 감. 저는 이것도 다 암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양성화 웅해선숙은 왜 양성화인데 같은 꽃이죠. 같은 꽃 안에 뭐가 있다.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이거는 웅해선숙이라는 거는 일단은 수컷이 수술이죠. 수술. 웅이 수술이 먼저 뭐 해버린다? 성숙이 되죠. 먼저 성숙돼가지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암술이 성숙되기 이전에 수술이 먼저 성숙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 웅해선숙.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화이지만은 자기끼리 수정이 안 되니까 타식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성화인데도 자과 불화합성이 되는 경우들이 이와 같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타식성이 되는 거죠. 자식성과 타식성 분류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농업용 시설물에 해당이 되죠. 시설물. 자, 시설의 구비 조건 해가지고 허용 적설심이 7.9cm.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에 보면 이제 눈이 내리면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7.9cm 정도는 버텨내야 된다. 기준이죠. 허용 풍속은 초속 10.5m/s죠. 이 속도로 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시험에 보면은 원해시설 여기에 보면은 종별 요율 상대도라는 거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4종이다, 5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제 갖춰야 그러니까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도 견뎌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적정 환경 조성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재배 면적 최대한 확보. 내구 연한이 길게 설계. 그러니까 이제 뭐 경량 철골조나 철골조 이런 것들은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내용 연수가 뭐 60년짜리, 40년짜리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설비가 적도록 내구 연한은 길고 시설비는 적다? 거의 안 되죠. 이런 거는. 내구 연한이 길게 되면 당연히 시설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시설하우스의 원실에 분류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의 모양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원실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지금 양쪽 지붕형이 있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또는 이거는 이제 유리 원실 쪽에서 많이 나오죠. 비닐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유리 원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지붕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를 양쪽 지붕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쿼터형은 이거를 말하죠. 3쿼터형은 자, 이쪽에는 조금 좁고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길게 해가지고 4분의 3 정도가 이쪽 앞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3쿼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양을 3쿼터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쪽 지붕형은 또 뭐냐. 그러니까 한쪽,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길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붕이 한쪽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쪽 지붕형이 이 모양을 외쪽 지붕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원형.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비닐하우스 보면은 반원형으로 많이 지었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죠. 이런 형태로 반원형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반원형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없죠. 반원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죠. 이 구석은.
이 구석 쪽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반원형은 거의 잘 안 쓰고 요즘은 여기다가 이제 바깥쪽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땅바닥에 이 밑에 쪽도 얼마든지 지금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반원형보다는 이렇게 기둥을 옆에다가 세워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원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동형 그러죠.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를 단동형 그러고, 연동형은 이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어주는 거를 연동형이라고 하죠. 연동형.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기둥만 있죠. 기둥만. 칸은 있는 게 아니고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를 연동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벨로형이라고 있는데, 벨로형은 이런 형태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여기 이제 드넓은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와 같은 모양을 벨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 장소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태양광선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겠죠. 많이 이용 가능하냐. 그 다음에 지하수의 수위 높이, 그 다음에 수질, 통풍 상태, 그 다음에 작업 수행 시 편리성. 자, 이것도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토양의 특성 해가지고 염류 직접 형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시설 하우스 안에는 노지에 비해서 염류 농도가 높다. 그 다음 노지 토양에 비해 건조해지기 쉽다. 결핍되기 쉽다. pH가 낮다. 그러니까 산성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저온기의 지온은 노지보다 높지만 적정 지온 유지가 안 된다. 공급률이 낮고 통기성이 불량하다. 그 다음에 연작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이게 이제 시설 토양, 원의 시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토양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난방의 기본 조건 해가지고 난방입니다. 난방이 있고, 그 다음에 환기가 또 있죠. 난방, 환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환기와 냉방, 이렇게 가죠. 난방은 뭐 별로 안 나왔고, 환기, 그러니까 팬 앤 덕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방법에는 팬 앤 미스트, 팬 앤 포그, 팬 앤 패드, 그러니까 이 세 가지하고 팬 앤 덕트까지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기하 냉방 방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팬 앤 덕트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더라고요. 뭐 미스트, 분무를 이용한 냉방법. 그 다음에 포그, 안개, 분무를 이용한 냉방법. 그 다음 패드, 젖은 패드를 세워가지고 냉방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팬 앤 패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이 피복 자재죠. 피복 자재. 그러니까 PE.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 비닐이죠. 비닐, 필름, 폴리에틸렌, 연질 피복제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 이 PE가 되고, 그 다음에 에틸렌 아세트산 해가지고 에바라고도 하대요. 그 다음에 염화 비닐, PVC. 이 세 가지가 이제 연질 피복제인데, 가격 비교가 여기 있죠. 가격. 이거 9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내구성 비교가 여기 있죠. 내구성. 그리고 이제 이 에바는 무적 필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적. 그러니까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 폴리에틸렌 PE는 물방울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무적 필름은 물방울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아서 광투과율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PVC 같은 경우는, 염화 비닐 같은 경우는 보온성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내우성, 내한성, 인열 강도, 충격 강도가 좋다. 그 다음에 먼지도 잘 부착되지 않고, 먼지가 잘 부착되네요, 이거는. 그래서 광투과율이 좀 안 좋네요.
그리고 이제 필름끼리 잘 달라붙고 소각 시 오염물질이,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이제 보온성이나 인열 강도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 면에서는 좀 비싸지겠죠. PVC가. 그리고 이제 경질 피복제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폴리에스터, PET라고 하죠. 보온성, 투광성, 내열성,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이제 가격이 비싸겠죠. 소각 시에도 유독가스가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불소 수지 필름. 구회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출제가 되는데 잘못 출제가 돼가지고 전원 정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 자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피복 자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투광성. 제일 좋은 게 지금 투광성이죠. 햇빛이 어느 정도 잘 투과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비닐하우스는 까만 게 아니죠. 전부 다 하얀색이죠. 투광성 때문에 그렇죠. 까만색으로 하면 큰일 나죠. 까만색은 땅바닥에다 까는 게 까만색이고, 그 비닐하우스에는 대부분이 하얀색, 투명, 빛을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온성, 내울성, 무적은 아까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하는 거를 무적성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양액 재배 식물 공장, 이것도 이제 VA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죠. 무토양 재배 탱크, 베드 농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액을 제조할 때 어떻게 제조를 해야 되느냐. pH, 약산성이죠. 약산성. 그 다음에 농도는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 필수 무기 양분을 당연히 함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점 쭉 읽어보세요. 단점이 또 있죠. 완충 능력이 아까 없다라고 했죠. 완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농도 변화, 산성이 변화에 민감하다. 그리고 이 고설 재배, 이거는 이제 8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NF 재배는 9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 볼 때 이게 나왔어요. 뿌리 하단부에 양액을 넣고 윗부분은 공기에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양액은 지속적으로 흐른다. 이게 무슨 재배 방법이냐 하고 오지선, 사지선다형의 NFT 재배 방법, 공기경 재배다 이거죠. 고설 재배는 이제 8회 시험에 딸기 설량 재배에 이용되는 방법 해가지고 고설 재배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0회 시험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재배학과 원해학 강의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눴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 위주로 해서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한번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원해학과 재배학 같은 경우는 암기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공부하는데 좀 막연한 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몇 점을 맞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다가 전력 투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빡세게 잡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읽어주는 강의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방법으로 지금 공부했던 걸 위주로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얼만큼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도 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조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1차 시험에 과락을 당하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꼭 1차 시험 통과하시고 2차 시험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